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2020 마이티 마이스 강연을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도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방송에서 두 번 같이 출연한 적도 있고, 저희 휴넷의 행정대학에서 아니면 또 휴넷의 혁신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신 그러한 경력도 계십니다. 오늘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그분의 허락을 맡아서 오늘 마이티 마이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20 트렌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의 가면을 쓴 멀티페르소나 소비자들과 그리고 새로운 종족의 출현과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 이것이 마이티 마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집에서 다르고 또 밖에서 또 다르죠. 회사에서 다르고 퇴근 후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르고 여럿 있을 때 또 다릅니다. 일상에서 다르고 여행 가서 또 다르죠. 딸일 때 다르고 아들일 때 다르고 아내일 때 다르고 엄마일 때 또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조금씩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융은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익명의 성격을 띤 인터넷 커뮤니티 확장과 수많은 SNS의 등장으로 인간의 병금술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이제 가면을 바꿔 쓰는 상황과 맥락이 SNS가 포함되면서 1000개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유튜브 할 때 다르고, 페이스북 할 때 다르고, 트위터 할 때 다르고, 인스타그램 할 때가 또 다릅니다. 하나의 SNS 채널에서 복수의 계정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많은 온라인 활동이 이제는 진짜 나를 숨기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지나친 도출과 그리고 교묘한 숨김은 좋아요와 팔로워로 통칭되는 느슨한 연대, 그리고 디지털 허언증과 관계가 깊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면식도 없는 모두 남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부담 없이 비밀을 털어놓고 고민을 상담하고 정체성 노래를 하는 현대인. 트렌드 2020 자신을 리셋하고 수시로 모두 트렌드 2020의 키워드는 마이티 마이스입니다. 아주 강력한 위기를 돌파하는 작은 히어로들이 온다. 트렌드들이 출현하는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가면 뒤에 감춰진 집에서 다르고 밖에서 또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다르고 또 퇴근에 다르죠. 혼자 있을 때 다르고 여럿 있을 때 또 다릅니다. 일상에서 다르고 여행 가서 다르고 딸일 때 다르고 아내일 때 다르고 엄마일 때 다르고, 이렇게 우리는 모두 조금씩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융은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익명의 성격을 띤 인터넷 커뮤니티 확산과 수많은 SNS 등등으로 인간의 병금술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이제 가면을 바꿔 쓰는 상황과 맥락에 SNS가 포함되면서 1000개도 모자라지게 됩니다. 유튜브 할 때 다르고, 페이스북 할 때 다르고, 트위터 할 때 다르고, 인스타그램 할 때 다르고, 하나의 SNS 채널에서 독서의 계정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게 됩니다.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많은 온라인 활동이 이제는 진짜 나를 숨기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지나친 노출과 교묘한 숨기는 좋아요, 팔로워로 통칭되는 느슨한 연대, 그리고 디지털 허언증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면식도 없는 모두 남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부담 없이 비밀을 털어놓고 고민을 상담하며 정체성 노래를 하는 현대인들, 끊임없이 자신을 리셋하고 수시로 모두 전환하는 현대인의 다중 정체성과 멀티페르소나의 키워드는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양상과 상충되는 트렌드들이 출현한 배경입니다. 가면 뒤에 감춰진 현대의 진짜 욕망은 무엇일까요? 2020 새로운 종족의 출현과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 현대는 취향과 정체성으로 흩어지고 모이고 자기만의 부족을 형성합니다. 2020 대한민국의 새로운 종족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0은 업글 인간, 58세대, 페어플레이어, 그리고 펜슈머를 꼽았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열중하는 업글 인간은 남들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들의 모토는 나는 업글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는 베이머 부모 세대가 58 세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뿐 아니라
자산 규모와 소비 측면에서도 이들은 업계의 판도를 충분히 뒤흔들 만한 영향력이 있는 소비군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만큼이나 신기술에 능숙하고 자신의 표현에 적극적인 58세대는 보이지 않는 소비의 큰 손으로서 보헤미안 랩소디, 메일인 미스트롯, 열풍의 진원지이기도 할 만큼 문화 콘텐츠 사업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다는 58처럼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는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공정함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페어플레이어를 오늘도 묻습니다. 경기 규칙은 과연 공정한가? 당신은 혹시 무임승차자가 아닌가? 소비자에서 선한 영향을 준 자녀들에게 구매 행위는 일종의 화폐 투표입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공정함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심과 덕심으로 똘똘 뭉친 소비자들은 이제 팬슈머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그 무엇이든 처음부터 공들여 기르고 키워나가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과 지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키우기 때문에 간섭과 견제, 비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팬슈머는 이제 기업에게 자산입니다. 팬슈머의 올바른 파트너십은 연예와 마케팅, 정치, 비즈니스 모든 부분에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 물건을 샀을까? 왜 거기로 놀러 갔을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소비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현대에는 취향과 정체성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모이며 자기만의 부족을 형성합니다. 2020 대한민국의 새로운 종족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0은 업글 인간과 58세대 그리고 페어플레이어 그리고 팬슈머를 꼽았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열중하는 업글 인간은 남들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들의 모토는 나는 업글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조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58세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와 소비 측면에서도 이들은 업계의 판도를 충분히 뒤흔들 만한 영향력 있는 소비자군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만큼이나 신기술에 능숙하고 자신의 표현에 적극적인 58세대는 보이지 않는 소비의 큰 손으로서 보헤미안 랩소디, 내 이름 미스터 트롯 이런 열풍의 진원지기도 할 만큼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석의 색을 다 담고 있다는 58처럼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는 세대의 등장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의 중심에서 공정함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페어플레이어들은 오늘도 묻습니다. 경기의 규칙은 공정한가? 당신은 혹시 무임승차자는 아닌가? 소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구매 행위는 일종의 화폐 투표입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공정함을 추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심과 덕심으로 똘똘 뭉친 소비자들은 이제 팬슈머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그 무엇이든 처음부터 공들여 기르고 키워나가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과 지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죠. 내가 키우기 때문에 간섭과 견제, 비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팬슈머는 이제 기업에게 자산입니다. 팬슈머의 올바른 파트너십은 연예와 마케팅, 정치, 비즈니스 모든 부분에서 필수입니다. 이 새로운 종족에게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 소유하지 않고 향유하는 스트리밍 트렌드입니다. 음악을 향유하는 방법을 넘어서 삶의 모든 면에 정착한 스트리밍 라이프 스타일은 강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흐르는 삶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꿈꾸는 현대인들을 지원합니다. 이젠 집도 가구도 차도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고 단기간 체험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향유하고 풍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는 편리한 서비스와 상품에 목마릅니다. 그 결과 가격과 품질보다는 편리함에 플러스 점수를 주는 편리미엄, 이런 트렌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만큼 경쟁이 상시화되는 환경에서는 기업과 브랜드는 이제 적자 생존을 넘은 특화 생존 전략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한 개인화가 아니라 초개인화, 이런 기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관역의 정중앙, 즉 불사이를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데렐라의 바람만 꼭 맞는 구두처럼 이제 개개인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최종 접점에서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 이것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품과 서비스가 훌륭해도 마무리가 호소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언박싱이란 말은 상품이 주문해서 배달되었을 때 그 박스를 뜯을 때의 그 기분, 그 행위, 이것을 의미합니다. 차에서 내려 다시 15분을 걸어야 한다면 자동차에 의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Mighty Mice라는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의 Me and Myselves, 멀티페르소나. 현대에는 다양하게 분리되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다양한 상황과 SNS 매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그때그때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자아를 복수의 가면이라는 의미에서 멀티페르소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멀티페르소나 개념은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다른 키워드뿐만 아니라 양면적 소비 행태, 그리고 취향 정체성의 추구, 젠더 프리 트렌드, 디지털 허언증의 확산 등 매우 다양한 소비 트렌드의 동의를 파악할 수 있는 많은 키입니다. 이제 고객에 대한 명확한 페르소나를 그 맥락에 맞춰서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Immediate Satisfaction, The Last Fit Economy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경험이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Last Fit Economy라고 명명합니다. Last Fit은 첫째, 고객의 마지막 접점까지 편리한 배송으로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배송의 Last Fit. 두 번째,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의 Last Fit. 세 번째, 구매나 경험의 모든 여정의 대미를 만족스럽게 장식하는 구매 여정의 Last Fit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 중심의 동업 반복적인 모방과 차별화 경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객과 접촉하는 내밀한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글자 G의 차례죠. Goodness and Fairness, Fair Play. 즉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막내라도 자신의 기회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사노동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조별과제보다는 개인과제,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시험을 선호합니다. 구매를 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고 그 브랜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중시합니다. 개인성이 화두인 하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다양한 매체와 소비를 통해 공평성, 선함, 효능감 등에 대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가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와 CSR 활동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 시급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Mighty의 네 번째 글자 H죠.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 스트리밍 라이프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단지 음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성이나 영상을 물 흐르듯이 재생하는 기술로서 굳이 내려받아서 소비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삶은 스트리밍하듯 가볍게 옮겨다니면서 경험과 공간, 상품과 선택권을 초단기로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부풀었는데 충족할 자원은 부족한 젊은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하는 유목민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경험 채집자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려면 더 많은 고객이 아니라 더 세분화된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의 구매 여정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MIGHTY, 즉 Mighty의 T자. 이것은 Technology of Hyper Personalization, 초개인화 기술로 정의를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식, 5G 등 눈부시게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결국은 나에게 그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해해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초개인화 기술은 개개인의 개별 상황까지 세분화해서 적절한 순간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패턴을 통해서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한 명 단위가 아니고 0.1명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자, 이제 마이티의 마지막 글자 Y입니다. Y는 You are with us, 즉 팬슈머라는 이러한 글자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서 상품을 그리고 브랜드를, 스타를 키워내고 싶습니다. 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 내가 키웠다, 이런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도 하지만 동시에 간섭과 견제도 하는 신종 소비자들을 일컬어서 팬슈머라고 명명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서포트 활동,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지와 비판 등 팬슈머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과 함께로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팬슈머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열성적인 지지와 참여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이티 마이스의 마이스, 즉 첫 글자가 M이죠. M은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즉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특화 생존,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특화해야 살아남습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는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발달로 롱테일 경제가 활성화하고 그리고 과당 경쟁으로 제품 간의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하면서 표준화된 대중시장적 접근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화는 이제 차별화의 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핀셋처럼 고객 특성을 골라내고 현미경처럼 고객 니즈를 찾아내며 컴퍼스처럼 상권을 구분하고 낚싯대처럼 자세의 역량에 총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니치한 것이 리치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I죠.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즉 58세대입니다. 58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8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연령층, 즉 다시 말해서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이것의 약자이며 동시에 58년생 개띠의 58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뽐내는 다채로운 색깔이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는 58의 색을 닮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 신중년 소비자들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구매하면서 관련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신기술을 젊이들만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58세대는 정체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이스의 두 글자가 남았죠. C와 E입니다. C는 Convenience as a Premium, 즉 편리미엄이라는 이러한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입니다. 구매의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함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죠. 시간은 부족한 현대인의 노력과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지만 늘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은 이제 사소한 일을 부탁할 공동체와의 유대마저 약해졌습니다. 한편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가운데 수시로 노동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가교형 노동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앱 경제가 발달하면서 편리미엄은 갈수록 필연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지만 고객의 사소한 불편함에 언제든지 기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입니다. Elevate yourself. 업글 인간입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것이죠. 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 업글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삶 전체의 커리어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데 변화의 방점을 찍습니다. 업글링한 트렌드는 주 52시간 제도 등 제도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생과 경력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어플 인간의 등장으로써 경험 경제가 변화 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복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재미와 의미 사이의 균형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서 트렌드 2020 김난도 교수님의 마이티 마이스라는 그런 키워드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글들은 전부 다 김난도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살핍니다. 첫째, 멀티페르소나, me and myself. 둘째, immediate satisfaction, the rest fit economy. 셋째, goodness and fairness, fair play. 넷째, here and now, the steering right. 다섯 번째, technology of hyper personalization, 초개인화 기술. 여섯 번째, you are with us, fansumer. 일곱 번째,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특화 생존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오팔 세대를 얘기했고, 또 마지막으로 convenience as a premium, 편리미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역시 마지막 업글링간, elevate yourself. 단순한 발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 어제보다 나은 나,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 이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이 강의로부터 지금 얻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우리 노력해서 어제보다 나은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